서울의 한적한 골목, 비가 내리는 저녁. 카페 달빛의 문이 삐걱 열리며 젖은 우산을 든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서, 카페 주인의 심장을 단번에 관통했다. 강민서, 32세는 5년째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해왔다. 홍대 근처,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달빛은 그녀의 꿈이자 전부였다. 하지만 요즘,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손님들은 커피 한 잔 값으로 와이파이를 써가며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했고, 민서는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달아갔다. 이건 카페지, 도서관이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빈잔을 치웠다. 그날 이하연, 28세, 이 카페에 들어왔다. 긴 생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그녀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라떼를 주문했다. 민서는 그녀가 다른 손님들과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또 한 명의 와이파이 손님일 뿐이라고. 하지만 하연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고 대신 창밖의 빗물을 멍하니 바라봤다. 민서는 그 모습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라떼, 여기 있습니다. 민서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 말에 민서의 가슴이 살짝 뛰었다. 손님에게서 이런 진심이 담긴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며칠 뒤, 하연은 다시 카페에 왔다. 이번에도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다. 민서는 그녀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라떼를 주문한다는 걸 알아챘다. 저기, 혹시 학생이세요? 어느 날 민서가 용기를 내 물었다. 하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그냥 여기가 마음 편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연은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홀로 꿈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삶은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의 반대, 연애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 하연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 숨겨왔고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서는 하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이었다. 민서는 20대 초반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닫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과 거절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달빛을 열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그녀처럼 어딘가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바랐다. 저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어요. 어느 날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하연의 눈이 커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하연이 카페에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하연은 민서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에 점점 끌렸다.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하연의 전 연인인 지수, 30세가 카페에 나타났다. 지수는 하연과 이별한 뒤에도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와 하연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하연아, 여기서 뭐해?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지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연은 지수와 얽힌 과거의 상처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듯 보였다. 민서는 자신이 하연에게 다가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녀를 지켜줘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카페 달빛은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민서와 하연의 감정이 얽히고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서는 결심했다. 더 이상 와이파이 손님처럼 무심한 이들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연을 위해
그녀 자신을 위해 이 카페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고. 민서는 카페 문을 잠갔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였다.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하연의 빈자리를 바라봤다. 오늘 하연은 오지 않았다. 지수가 나타난 이후로 하연은 카페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민서의 마음은 불안으로 물들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민서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 머신을 닦았다. 하연과의 대화, 그녀의 미소,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눈 속마음은 민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지수의 등장은 모든 걸 뒤흔들었다. 민서는 하연이 아직 지수와의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하연이 다시 카페에 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 씨, 미안해요. 요즘 좀 복잡해서 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하연 씨, 여기 있을 땐 그냥 편하게 있어요. 그 순간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지수와의 만남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털어놓았다. 지수는 하연이 커밍아웃한 후에도 그녀를 계속 설득하려 했고 심지어 하연의 가족에게 연락해 그녀를 압박했다. 하연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민서는 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외면,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시간들. 하연 씨,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민서는 카페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카운터에 붙였다. 와이파이는 음료 2잔 이상 주문 시 제공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심한 손님들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 카페는 그녀의 꿈이었고 이제 하연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수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다. 하연이 여기 자주 온대? 너 하연이한테 무슨 의도야? 지수의 말은 날카로웠고 카페 안의 손님들이 힐끔거렸다.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긴 그냥 카페예요.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죠. 지수는 비웃으며 나갔다. 하지만 민서는 직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하연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민서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하연에게 말했다. 하연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요.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서는 결심을 굳혔다. 이 카페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녀와 하연, 그리고 그들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했다. 민서는 하연과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비가 그친 서울의 아침, 카페 달빛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민서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연은 여전히 카페에 오지 않았다. 민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하연이 지수와의 갈등으로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서는 카페의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메뉴판에 작은 메시지를 추가했다. 이곳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 작은 변화는 민서의 새로운 결심을 상징했다. 그러던 중 하연이 카페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민서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지수가 자신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하연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괴롭혔다. 민서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하연을 위해 침착해야 했다. 하연 씨,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서는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 최수진 35세를 떠올렸다. 수진은 민서가 커밍아웃했을 때 곁에서 지지해준 몇 안 되는 친구였다. 민서는 하연과 함께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하연의 상황을 듣고 디지털 괴롭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연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지수가 하는 행동은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하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민서와 하연은 카페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하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털어놓았다. 민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수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앞에 나타나 민서를 위협했다. 너 때문에 하연이가 망가졌어. 지수의 외침은 골목을 울렸다. 민서는 차분히 대응했다. 하연 씨는 누구 때문에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에요. 지수는 분노로 몸을 떨며 사라졌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그녀와 하연,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더 큰 전투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민서는 카페를 닫으며 결심했다. 그녀는 하연과 함께 이 모든 걸 이겨낼 것이고, 이 카페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카페 달빛은 이제 민서와 하연의 안식처가 되어갔다. 민서는 카페를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했다. 매주 금요일 밤, 이야기 나누기라는 이름의 모임을 열기로 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었다. 첫 모임 날, 하연도 참석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민서의 격려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카페 안은 따뜻한 박수로 채워졌다. 민서는 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카페 달빛을 찾았다. 민서는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지수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카페의 SNS에 악플을 달았고 심지어 민서의 카페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민서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지수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민서는 지수를 카페로 초대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민서는 차분히 말했다. 지수 씨, 하연 씨는 이제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권리가 있어요. 지수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민서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물러났다. 그날 밤, 하연은 민서에게 고백했다. 민서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너무 소중해요. 민서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하연 씨, 우리 같이 걸어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카페 달빛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피어났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이 사랑은 쉽게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더 많은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민서와 하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꿈과 아픔을 공유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연의 가족은 그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연락을 끊었고
민서의 카페는 악플로 인해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민서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연과 함께 카페를 새롭게 단장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시지가 가득했고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알려졌다. 민서는 하연에게 제안했다. 우리 이 카페를 더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연은 민서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스킬을 활용해 카페의 로고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몄다. 두 사람은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하연의 가족에게 민서와의 관계를 폭로했고 하연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하연은 갈등에 빠졌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흔들렸다. 민서는 하연의 고민을 알았다. 그녀는 하연에게 말했다. 하연 씨,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저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하연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 민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하연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카페 달빛은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서와 하연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담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 달빛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민서와 하연의 노력 덕분에 카페는 LGBT 커뮤니티와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매주 열리는 이야기 나누기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민서와 하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하연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연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했고 하연은 그 목소리에 흔들렸다. 민서는 하연이 가족과 화해하길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상처받지 않길 기도했다. 어느 날 하연의 어머니가 카페에 찾아왔다. 그녀는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서를 비난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그녀의 외침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연 씨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그녀를 사랑할 뿐이에요. 하연의 어머니는 분노로 떠났지만 하연은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이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낼 것을 다짐했다. 민서는 카페를 더욱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곳을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지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민서의 카페를 지역 주민들에게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 민서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찼지만 하연은 그녀를 다독였다. 민서 씨, 우리 사랑은 이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민서와 하연은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었다. 카페 달빛은 그들의 전투의 상징이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겨울이 찾아왔다. 카페 달빛은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서와 하연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동반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카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하연의 어머니는 결국 딸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다시 카페를 찾아와 하연과 긴 대화를 나눴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 하연은 민서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찾았어요. 민서는 카페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다. 이번엔 자유롭게 사랑하라 겼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심한 손님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와 하연, 그리고 그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지수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하연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하연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페 달빛은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민서와 하연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갔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떤 도전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카페 문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여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문구는 민서와 하연의 여정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 남긴 흔적을 상징했다.